아는 과학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이렇게 피자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피자의 크기를 구한다고, 피자의 반지름의 크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피자 한 조각이 완성이 됐어요. 요때 얼마의 각도로 잘라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고 시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요 시타의 각도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호라고 얘기하죠. 호를 L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는 시타, 이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L도 커지게 되겠죠. 이 시타가 점점 커져서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몇 도가 되죠? 각도는 맞아요. 36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원이 한 바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 전체의 한 바퀴 둘레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례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이 중심각 시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맞아요. L이었습니다. L은 자, 각도를 좀 키워 볼게요. 각도를 360으로 했을 때는 L이 점점 커져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둘레가 되는 겁니다. 원의 둘레, 피자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또 배웠을 거예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오케이, 좋았어. 2 파이 R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비례식 하나가 성립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피자의 반지름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구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구의 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R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이 각도 알면 되죠. 이 각도 알면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다음, EL. 이 거리는 좀 멀지만 이렇게 두 지역 간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힘들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는 얼마죠? 3.1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타와 L이 숫자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3.14니까 모르는 미지의 숫자는 R밖에 없습니다. 이 R이 뭐죠? 그렇죠. 지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비례식을 계산할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런 내용 공부했죠. 그러면 L 360은 시타 2 파이 R이 됩니다. 맞죠? 간단하네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다? R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식 기억하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R만 남겨놓고 이렇게 식을 하기도 하죠. 시타 2파이에 L 360. 근데 선생님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숫자를 모두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지구의 반지름 R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타하고 L을 한번 본격적으로 구해 볼 건데요. L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L은. 맞아요. 굉장히 힘들지만 이 A 지점과 이 B 지점의 거리를 직접 측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GPS나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겠지만 이 실험을 최초로 한 에라토스테네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그 전의 사람인데 그런 기계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직접 A에서 B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측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A와 이 B는 여러분들 지구본에 보면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죠. 그 세로줄을 경도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여야지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 L은 거리가 측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A 지점과 B 지점의 이루는 이 시타의 각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아까 거리 A와 B 도시의 거리는 힘들지만 측정하면 되죠. 바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타는 지구 안쪽이에요. 지구 안쪽에 어떻게 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A 지역의 도시 이름으로 얘기하면 시에네 지방입니다. 시에네라는 도시에 우물을 하나 팝니다. 그리고 B 지역은 이렇게 연장된 곳에 막대기를 하나 세우죠. 이 B 지역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요. 그리고 이 A 지역 시에네에 햇볕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는 날. 다시 말하면 그 날은 하진날이에요. 하진날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이 하진날입니다. 그 하진날 중에서도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시간, 그게 바로 정오죠. 그래서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날, 높은 시간, 다시 말하면 하진날 정오에 이 A에 해가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위에. 그러면 얘가 직접 들어오니까 우물의 바닥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평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요 날을 택해서 그러면 태양빛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 그렸지만 저 멀리에서 온다면 이렇게 평행한 태양빛이 오겠죠. 사실은 저 멀리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태양빛이 오니까. 그래서 이 B지역 알렉산드리아에 세워놓은 막대기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이럴 때 이 두 평행한 평행선이 있고 이걸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에 잘 안 보이네요. 보라색으로 해야 돼. 여기에 이 각도 시타와 여기에 이 각도 시타는 어떻습니까? 옷각으로 같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 각도 시타와 이 각도 시타는 같은 각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 얻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타, 첫 번째 그렸던 이 시타는 지구 안쪽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시타는 막대기와
이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구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각도기 같은 걸로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제일 처음에 있던 이 시타를 구하지 않더라도 지구 바깥에서 이 시타를 엇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됐네요. 이 L이 해결됐고요. 이 시타의 각도 해결됐고 파이는 3.14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R, 지구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 크기 구하는 방법 선생님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갑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럴 때 이 실험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과학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측정한 값하고 지금 현대에서 과학기술이 측정한 지구의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바로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같은 경도에 위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측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걸 물어보는 선생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적어줄까요? 오차 이유는 1번 지구가 완전 구형이 아니다. 완전한 구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한 구일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 두 도시죠. 아까 선생님이 A와 B로 표시했던 두 도시가 완전한 같은 경도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럴 때 에라토스테네스는 자기가 이런 오차를 범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정을 합니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햇볕은 평행하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햇볕이 평행해야지만이 이 시타를 바깥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햇볕이 평행한 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가정은 오차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 같아요.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완전히 둥글다. 둥글어야지만이 이게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아마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런 식들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들 이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오차가 왜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실험을 하기 전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했던 가정, 이 가정을 시험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6천 킬로미터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약 4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약 6천 킬로미터가 나죠. 이렇게 6천 킬로미터가 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지구가 완전히 구형도 아니고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그 경도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측정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오차가 지금 나는 거고요. 이런 원리로 구한다면 지구의 반지름 R은
약 6,400km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크기 구하는 방법, 수학이 많이 사용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